네, 안녕하세요. 차선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3% 하락하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높았죠. 그래서 오늘 시가에 잡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NXT 시장에서 실적이 나왔을 때 4%대 잡으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6% 정도의 하락을 맞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삼성전자 왜 이래?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미중 무역 분쟁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고점이고 위험한 거 아니야? 오늘 최고 실적 나왔다라고 하는데 전고점 매도 물량 맞고 쌍봉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분명히 하실 텐데요.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보시면요. 아까 제가 글을 써드렸지만 자, 요렇게 한시에 글을 써드렸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사실 이러이런 거였어 라고 화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이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서 중국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이 보시게 되면 자, 히토류 수출 통제는 합법적이다.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시정을 촉구한다. 무역전쟁 끝까지 싸우겠다. 미국 측의 잘못된 관행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어때요? 미국의 입장은 화해, 중국의 입장은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속된 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제 말씀드려요. 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쪽 구간 잠깐만 보시면요. 저기 보시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방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뉘앙스가 아닌 화해의 무드로 접근했는데 뭐가 중요하다? 중국의 반응이 중요할 듯하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의 반응이 어때요? 냉대하죠. 그죠? 중국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거 미중 무역 분쟁 확장에 대한 부분, 확산에 대한 부분을 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하락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제가 항상 주식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반도체 사이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요. 특히 이 D램 쪽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뭐다?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그래요. 우리가 21년도 1월달, 즉 22년도 4, 4분기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전제품이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D램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21년도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됐죠? 예상 실적이 10조인데 어떻게? 추정치가 10조인데 12조 정도가 나왔어요. 뭐요? 실적을 20% 이상 상회했죠. 뭐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초가가 떴습니다. 오늘 4.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실적에 대한 피크,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파운드리 부분에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 또는 손실 축소. 뭐냐면 피크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건데 제가 해석할 때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3조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BM 쪽도 제대로 된 납품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적이 없는 상태고요. 파운드리 쪽은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받쳐주는 건 D램 가격뿐이었는데요. 자, D램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3, 4분기 실적을 이끌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4, 4분기에 과연 피크겠냐, 지금이 피크겠냐라고 했을 때, 자, 파운드리 부분에서 퀄컴이나 테슬라 쪽의 수주를 받으면서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를 어떻게? 흑자까지는 아니어도 손실을 축소하는 구간으로 갈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HBM 납품에 대한 뭐요? 추가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3, 4분기가요. 3, 4분기가 실적에 대한 피크가 아니라요. 뭐요? 4, 4분기에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뭐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일선 구간이 이탈하면 11선 있고 21선 있죠. 그럼 삼성전자 여태까지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회겠죠, 기회. 우리가 1차 매수가 진행이 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뭐 하면 돼요? 관망하면 됩니다. 2차 매수 타이밍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1차 매수 들어가기가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눌림목 나와줬을 때 1차 매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미중 무역 분쟁 확산되면 증시는 계속 밀리는 거 아니요? 맞아요. 계속 밀리겠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요? 하락도 제한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지수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 차트거든요. 지금 코스피 5일선 어때요? 깨지고 있죠. 5일선 깨지고 있어요. 11선 어디에요? 여기죠. 21선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럼 11선과 21선의 지지선 구간이 어디냐? 자 보시면은 3450포인트에서요. 어디요? 3500포인트죠. 몇 프로 구간이요? 마이너스 3% 구간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 구간.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3%, 그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 5% 정도 나와준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 하락폭이 어디까지 나오겠냐? 현재 구간에서 4%, 5%면 85,000원 구간이죠. 어디에요? 20선, 11선 근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쪽 구간에 뭐 있어요? 거래량 터졌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선 구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에서 8.9 깨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코스피가 21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땐 아무래도 살짝 깨는 구간, 85,0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2차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락에 겁먹지 않는 거예요. 하락이 나왔을 때 어디서 내가 대응해야 될지 정확한 관점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가 된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많이 올라갔던 로봇주 위주로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로봇주가 쭉 올라가다 어떻게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 물량이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로봇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걱정의 말씀을 한번 드렸죠. 자, 제가 오늘 로봇주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오늘 로봇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9시 46분. 아침에 로봇주 강세였죠. 자, 뭐든지 쏠림은 좋지 않다. 로봇주 과해요.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쏠린다.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3분의 1이라도 일단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로봇주 전체적으로 보면 다 로봇주 어떻게 했어요? 고점 꼬리 찍고 급락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럼 단기적으로 로봇주 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로봇주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로봇주가 쉬게 되면 반도체 부분도 같이 쉴 가능성이 있겠죠. AI 하드웨어, 로봇과 반도체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쪽이 쉬면은 AI 전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AI 섹터에서는 AI 전력, 즉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전, 신고가 영역에 있는 원전 쪽에서 오일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AI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원전주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시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조방원.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방원에서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 쪽에서 엄청난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 또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유 또한 중국에서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보면은 요렇게 중국에서 하나 해양이 뭐 이렇게 중국에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 위협하고 있고 굉장히 부당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그 안보 발전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하나오션을 어떻게 뭐 하겠다? 요렇게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라는 내용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제재에 대한 부분은요, 미국에 대한 부분과 합쳐져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오션까지 확산된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이슈는요,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태까지 매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뭐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조선 쪽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건데요.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요. 현재 구간 오히려 뭐 하자? 겁내지 말고 매수 타이밍 잡아가자. 그래서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타점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위쪽에 번호 제가 남겨놓을 거예요. 010-920-6329 위쪽으로요. 3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가 텔레그램방 많은 분들 입장에 계시니까 요거 지금 한 7,900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920-6329 3전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매도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타이밍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영상 설명창 링크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디램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 사이클이 꺾였냐? AI 사이클이 왜 꺾였냐? AI가 고점, 실적이 안 나와서 꺾였냐? 아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졌다. 증시가 올라간 건 AI 수요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로 올라갔던 게 아니죠. 그럼 증시가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중 부역 분쟁에 대한 트리거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을 만들었다 정도까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타점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잡아보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